정말 이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로 데이터도 없고 다 없애버리고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네. 예를 들어 전라남도 광주특별시장 후보 때 김영록 후보에 대한 전남이라 그러면 끊어진 게 한 2,000개가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시스템 오류라 그러는데 200 몇 표 차로 승표가 결정이 됐는데 2,000 몇 개가 전남이라 그러면 끊어져가지고 자기 지지 의사 표시 투표권 행사를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결함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걸 단순히 시스템 오류로 넘어갈 문제입니까? 그리고 저는 호남 지역은 경선이 바로 본선인데 네. 새로운 당 지도부는 무조건 중앙선관위 위탁해야 한다 봅니다. 여론조사 왜 이걸 당 선관위에서 관리를 하냐고요. 대선 과정의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 여론조사 기관이 어떻게 질문 항목을 하느냐에 따라서 심각하게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무슨 당직자 출신 여론조사 기관 뭐 이런 분들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예. 옛날 리얼미터 같은 회사도 못 들어가요. 공인된 이런 여론조사 기관이 어떻게 된 건지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로 데이터를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쵸. 추가 검증도 안 돼. 특히 호남 지역 같은 데는 지지자들이 너무 좌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당에서 결정해버리면 당선이잖아 그대로.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분야는 심각하게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 저는 중앙선거관리원회에 위탁해서 당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경선 결과가 사실상 공직 임명이 돼버리는 상황인데 이걸 왜 당에서 관리를 하냐 이거죠. 중앙선거관리원회 관리를 해야지. 위탁 관리를 해야지. 제가 당대표 때 중앙선거에 위탁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의심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2,000 몇 개가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이 중요한 선거에. 또 그리고 더구나 전라북도는 이원택 후보도 동일한 사안으로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네. 김관영 후보가 현직 도지사고 더구나 지지율 1등인데 하루 만에 바로 제명을 해버린다는 것은 너무 야박한 거 아닙니까? 이분이 이 내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바로 1시간 이내에 내란은 불법이라고 반헌법적이라고 기자회견을 했는데도 이거를 내란 동조범이라고 막 억지로 몰아가지고 고발이 돼서 이번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거 아닙니까? 네네네. 이것도 너무한 거죠. 현직 도지사를. 네. 더구나 호남 도지사가 어떻게 내란에 동조를 했을 리가 있습니까? 근데 같은 당 사람인데도 그러니까. 그렇게 내란 동조범 이런 걸로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저는 좀 예. 너무 심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라북도 주민들의 정서에 이제 불을 지른 거죠. 김관영 지사 당선돼도 영구 복당 불가 이렇게 네네네네. 강력하게 이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평택에서는 조국 후보를 문재인 대통령과 이호철 수석 뭐 전부 다 지금 지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민주당원들인데 네네네네. 거기서 아무런 언급이 없잖아. 그것도 이중 기준이란 말이 나오지 않을까? 김관영 후보랑 이제 전화 통화를 했었었는데 자기가 당대표 선거 때 박찬대 후보를 지지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지금 오늘의 이 일을 겪게 된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 김용남 후보를 격려하면서 네. 원균의 모함 속에서도 외적과 싸운 이순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 자신이 힘들 때마다 외적에 맞서 싸운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외롭게 하지 말고 당에서 별로 지원이 없었잖아요. 여기 우리 민주당 김모 의원이 오셔가지고 아예 사실상 조국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외롭겠다라고 말씀하신 의원이, 영상을 저도 봤는데 그렇게 외롭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김영남 캠프에 찾아온 의원이 3명밖에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힘들 때마다 제가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외로움을 이겨냈으니 이겨내십시오라는 은유적 표현을 이해했으면 좋겠고 이제 사실 원균도 어떻게 보면 선조의 피해자죠. 선조가 그 외적의 이간기에 속아가지고 부산포 진격해라고 강요한 거잖아 원균한테. 네네네. 원균 억울하게 모두가 억울하다 지금. 선조 명령을 안 받았다가 이순신 장군처럼 잡혀가 곤장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갔다가 아니, 패배한 거죠. 김용남 후보도 그렇고 김상욱 후보도 그렇고 이제 당을 넘어온 분들이 사실상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조금 소외되는 모양새들이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김영남 후보나 김상욱 후보한테 항상 제가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뭐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은 패배자의 언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것이 승리자의 언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깁시다. 그리고 더 도움을 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겨야 한다. 그렇습니다. 영남 선거뿐만 아니라 중도 보수를 포용해서 우리가 이기려고 지금 뛰고 있잖아요. 특히 김부겸 후보님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방하겠다 할 정도로 이걸 싸움고 있는데 이렇게 김영남 후보가 과거 검사 출신이고 국민의힘에 몸담았다 그래서 이걸 우리 당 영입해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 열심히 뛰었던 분인데 이분을 아니라고 배제하는 논리로 가면 누구 표를 지금 이게 당내 선거입니까? 정당 간의 대결의 컨셉보다는 유능한 정부 이재명 정부와 손발을 맞출 유능한 지방 정부를 만들고자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논리로 신장식 의원 같은 논리로 우리가 배제하고 그러면 전국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죠. 아니 저는 민주당 당 대표를 했던 사람이고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올 사람인데도 광주 서구에 나왔을 때 완전히 이렇게 민주당 후보 뭐 저한테 배려 같은 게 없었던데 여기는 민주당이었던 사람도 아니잖아요. 조국당은. 애초부터 조국당이었잖아요. 네네네네. 국힘이 이번에는 사실상 5.18 헌법 전문 수록과
비상계엄 요건 강화하셨다는데 그걸 반대하는 이런 국민의힘을 보고 자기가 지금도 여당으로 착각하고 있나? 만약에 그럴 리가 없지만 이재명 정부가 비상계엄 발동해서 다 체포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우리는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관계를 잘 풀어가지만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식민지는 아니잖아요. 예. 완전히 종속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 국익과 미국의 국익이 일치되는 부분도 많지만 틀린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 독자 공간을 자주적으로 확보하는 능력을 키워나가야죠. 윤석열이나 이런 보수 세력들은 아예 우리 자주적 공간을 다 없애버리고 미국한테 충성, 명나라 황제 말씀에 불복한 놈들 다 오랑캐 파들이다. 이렇게 말한 진명사대에 찌들렸다가 나라를 망하게 시키는 이 노론의 위정척사파들하고 다를 바가 없이 되는 거죠. 네. 우리는 미국이 아니잖아요. 예. 대한민국 퍼스트라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우리의 자주적 공간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중국과 척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중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 중국과 러시아와 잘 지내야 북한이 남침할 능력과 의사도 지금 없다고 보지만 그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6.25를 보면 1950년 6.25 전야에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공급화되어 있고 군사력, T-34 탱크도 있었지만 스탈린과 모태통의 동의를 받았으니까 남침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그때 모태통과 스탈린이 동의 안 했으면 김일성이 남침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것은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중국, 러시아가 우리 편을 들어야 안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분쟁이 통제될 거 아닙니까? 안보에서도 중요해요. 중국,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도 많지만 저는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해서 풀어보려고 그러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을 분리해서 미러 관계를 복원시키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될 거예요. 올해 말쯤에, 말 안에. 네. 그러면 미러 관계가 복원되면 우리 한러 관계도 복원되면서 네. 지금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긴밀한 관계란 말이에요. 남북 관계를 푸는데도 러시아의 중재가 필요합니다.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풀어보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털시 개보드 미 정부 네네네네. 이런 문제를 좀 상의를 한 거고요. 한러 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러시아를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지 않고 나프타 오일을 오츠크해를 통해 베링해를 통해서 바로 동해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러시아 야말반도의 북극 항로를 통해서 오게 되면 사할린 말레카협 대만 해협을 통하지 않고 정치적 분쟁을 피해서 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러 관계 복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냉전 시대에는 서로 권투시합이다. 미소 간의 권투시합이라고 한다면 미중 간의 이런 신냉전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런 상태는 축구시합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로섬 게임과 달리 실력으로 서로 부딪히는 젠슨황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반도체 칩 같은 거를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게 되면 중국이 시간은 걸리겠지만 자체 개발해서 국제 표준화를 해버리면 미국의 의존도가 없어지면서 오히려 미국이 레버리지를 상실하는 일이 벌어진다. 중국이란 나라가 간단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종이 화약 나침판 이런 걸 다 개발한 나라. 실리콘밸리예요. MIT 공대 이런 데 거의 수많은 중국인들 박사들이 깔려 있습니다. 미국에. 중국인 30, 인도인 30 뭐 그러면 되죠. 걔들이 다 본토로 들어와서 영입해가지고 다 개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통제하겠습니까?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중국이 독자적으로 이미 달 뒷면까지도 우주선을 보내고 있는 나라인데 제가 후원회장을 맡아서 후원금이 안 찼는데 열심히 호소해서 다 채웠어요. 채웠어요. 김상욱 그 울산시장 후보도 다 채웠고 기분이 좋습니다. 진짜로 후원회장이 됐다고 평을 받았습니다. 울산은 3억, 우리는 1억 5천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은 연수 국민들이 너무 좋았어요. 아침에도 출근 인사를 했는데 제가 인사하기 전에 미리 차를 세워놓고 내려서 악수하러 오신 분도 있고 지나가면서 빵빵하고 손 흔들어주고 그래서 이 거리 인사한 게 좀 멋졌거든요. 처음에 하면은 이게 펜발 목에 걸고 민망한 맛이 있는데